언제 찾으러 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내일 오후나 모레 오후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사진 연상소에 왔다. 지난해에 다녀온 여행 사진을 이제서야 현상하러 온 거다. 지난해 11월 우리는 파리에 다녀왔다. 일주일 동안의 여행이었고 우리는 약 900만 원을 썼다. 900만 원. 우리는 파리를 왜 간 걸까?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 사실 한 번도 파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동시에 언젠가 한 번은 가야 하는 도시라고도 생각했다. 나는 패션을 전공했고 4대 패션 도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명품 브랜드 보유국인 파리는 패션의 발가락 하나만 얹고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파리지앵의 도시다. 낭만의 도시라는 이미지는 잘된 도시 브랜딩일 뿐 파리에 낭만이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역시 파리가 궁금했다. 옷에 은근히 젖어 있다. 캐리어가 있어야 됐네. 나다 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인 커플이 파리 여행을 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나와 갓도는 한 번도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우리 둘만 가기에는 무섭고도 두려운 마음이었다. 그런데 지인 커플이 간다고 하니 냉큼 같이 가자고 한 것이다. 지인 커플도 유럽은 처음이라서 용기를 모아봤다.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지난해 가을부터 해외여행이 서서히 풀리면서 파리 여행 브이로그가 자주 눈에 띄었다. 뭔가 나 빼고 다들 파리에 가는 느낌이었다. 유튜브 때문에 쓸데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내 첫 해외여행은 일본이었는데 그때도 SNS에서 나 빼고 다들 일본에 가는 것 같아서 가본 거였다. 물론 좋았다. 어떤 채널이든 파리 여행 브이로그의 조회수가 다들 높았다. 역시 제작비와 조회수는 비례하는 걸까? 나도 파리의 멋진 도시 풍경을 담으면 떡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떠났고 여행이 아닌 관광을 시작했다. 파리 여행을 하면서 미술관을 안 가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도 그랬다. 특히 미술을 전공했던 나는 책으로만 보던 작품들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라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미술 관람이란 건 느긋하게 한 작품을 보는 거였다. 우리가 간 모든 파리의 미술관은 돗대기 시장과도 같았다. 우와, 사람 엄청 많아. 미술 관람이라기보다는 인파에 밀려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야시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파리의 미술관엔 화장실이 없다. 천천히 작품을 관람하고 싶은 관광객에게 자비란 없었다. 파리 도심엔 지린내가 진동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 우리의 뮤지엄 패스는 7일권이라 본전을 뽑자는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술관을 돌았다. 우리는 파리 음식에 대단한 기대를 했다. 미슐랭도 가보고 마카롱도 먹었다. 그 중에 가장 맛있다는 건 오리 스테이크였다. 큰 기대를 품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식당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채우고 있었고 한국인이 또 없다. 사람이 많아 비가 오는 날 우리는 테라스에 앉았다. 그렇게 오리 스테이크가 나왔고 한 입 먹은 우리는 깨달았다. 오리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파리까지 왔으니 유명한 편집숍에 가보기로 했다. 세상엔 예쁘고 비싼 제품이 많고 그런 물건이 있는 곳엔 한국인도 많다. 여기가 가로수길인지 마레지구인지 헷갈렸다. 그리고 나는 꼭 가보고 싶은 서점이 있었다.
서점은 모던하면서도 힙했다. 감성이란 건 이런 걸 말하나 보다 싶었다. 그런데 발견한 문구 하나. 한국어로 안내문이 있을 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다. 알고 보니 한국에도 OFR이 있다고 한다. 굳이 왜 왔지? 소촌에 있는 OFR 서울에 왔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소촌의 OFR과 파리의 OFR은 굉장히 다른 분위기였다. 파리에서는 패션이라는 키워드로 서적과 의류가 주를 이뤘다면 한국의 OFR은 책보다는 다양한 브랜드의 소품이 많이 보였다. 파리의 OFR에 가보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두 OFR의 차이는 직접 가보지 않으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것도 그렇다. 책과 영상으로만 보며 상상하던 파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발로 밟아본 후에야 그 실체를 알 수 있었다. 사실 파리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지는 상관없다. 유튜브로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시대의 여행이란 뭘까? 우리는 파리에서 호기심을 충족했다. 맛있다는 오리 스테이크가 우리 입맛에는 맞는지, 대단하다는 예술작품을 봤을 때 나도 감동을 하는지, 멋진 물건이 많다는 가게에 내 맘에도 쏙 드는 물건이 있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가 더 뚜렷해졌다. 취향이 확장되고 세계관이 확대되는 경험이었다. 가장 보고 싶었던 미술 작품이 있는 곳엔 관광객이 없었다. 느긋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리 스테이크 집의 커피와 디저트는 정말 맛있었다. 너무 맛있지? 그리고 쇼핑을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던 나는 파리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사서 돌아왔다. 빈티지 컵, 빈티지 조명, 빈티지 스위치, 빈티지 가방, 포크, 밤잼, 그리고 각종 소금. 소금만 3종류를 사왔다. 18세기 영국인들은 문화를 체득하기 위해 여행하고 에세이스트들은 자아를 찾기 위해 여행하며 에어비앤비 유저는 살아보기 위해 여행한다. 우리는 넘쳐나는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여행한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맛보고 즐긴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여행은 새로움으로 가득했다. 갓도에게 물었다. 유튜브 때문에 굳이 안 갔을 곳들을 억지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고. 갓도가 답했다. 유튜브 때문에 굳이 안 갔을 곳들도 가보고 좋지. 여행이 따로 있을까 싶어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도 내가 다니는 길을 조금 유심히 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고 새로운 풍경을 보게 되면 이것도 결국에는 여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진짜. 사실 일상에서도 여행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진을 현상하러 충무로에 갔다. 처음 가본 골목에 들어서니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었다. 꼭꼭 숨어있는 현상소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고 나는 낯선 곳에 온 여행자의 기분이었다. 성인이 된 후 사진 현상소는 처음 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생소한 곳이었다. 새로운 경험이 늘었다. 여기에 더해 여행을 할수록 나에게 맞는 여행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사람이 북적대는 도시보다는 천천히 걸으며 지역의 이곳저곳을 살펴볼 수 있는 자연이 있는 그런 곳이 나에게는 더 맞는 여행지일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여행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다. 자연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서 도장 깨기 같은 관광보다는 느긋하게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 오늘의 여행.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거두고 바쁜 걸음을 잠시 멈췄더니 매일 다니면서도 몰랐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새로움은 바로 옆에 있다.